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원디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은 왼손으로 쓰시지만 원디젤 안에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전부 다 모디파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애널라이시스 툴박스 같은 경우가 멀티가우즈랑 거의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시중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 어떤 에어리를 정하게 되면은 그 인텐스가 그대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뭐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백그라운드를 바로바로 빼주는 부분. 이미지 자리처럼. 그쵸. 그 이미지가 애널라이시스 툴박스. 그 다음에 콜로니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다 찍으실 수가 있죠. 콜로니 또한 찍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할 필요가 있죠. 아, 몇 개냐, 카운팅. 네. 그다음 저 맨날 눈으로 보고 했던 거, 그다음에 그냥 인텐시티를 보고 내가 찍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하실 때 사용하시는 부분. 그래서 애널라이시스, 어레이 애널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 플레이트. 거기에서 아까 그룹 찍고 나서 얼마만큼의 인텐시티가 있느냐. A1은 내가 컨트롤을 빼겠다. 그럴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열 수 있는 파일이 지금 아까 TIFF 파일 16, 그 다음에 제 파일이거든요. 8비트를 연다 그러면 열리더라도 깨지거나 아니면 빨갛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실 거거든요.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연 거는 16비트 파일이에요? 네. 지금 찍어볼까요? 아니, 지금 했어. 찍어보셔도 돼요. 좀 이따 해보 여기 놓고 가고. 바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찍어야 되는 거 저쪽 가서 찍어. 바로 안 찍어도 NC로 바로 안 해. 오픈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 창이 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이미지 파일, 두 번째는 레인에 대한 아마 그래프가 뜰 거예요. 높낮이에 따른 거. 세 번째는 이제 엑셀 파일, 수치가 나오는 파일일 텐데 여기 에딧 이미지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이 정도만 내가 자르겠다. 위에는 왜 지저분하게 버리고 이미지 가서 프랩2 에어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리는 거. 전부 다 저희가 16비트라고 하면은 그레이스케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0부터 16까지.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SS 페이지고 나는 예쁘게 꾸미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컬러 선택하신 다음에 코마지기 때문에 코마지 부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입혀져요. 이건 전부 슈더 컬러예요. 그냥 가짜로 입히는 부분이거든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꾸미는 거라.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참 실험을 잘했죠. 이쁘게 잘 내렸죠. 근데 이렇게 안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찍을 때도 좀 삐뚤하게 찍이거나 아니면 이게 좀 뭐 모디파이를 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 여기 로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요.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색깔이 변하는 거는 그냥 변하는 거로 오리에이트는 없기 때문에 상관 안 하셔도. 그래서 그리드를 보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거든요. 수평이 되게끔. 여기 좀 맞나요? 그런 다음에 컨트라스트 조절도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세요. 내가 어둡게 하겠다, 밝게 하겠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저장을 하실 때는 로우 데이터가 지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따로 모디파이를 했죠. 그냥 저장하게 되면은 덮어쓰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항상 세이브 예지를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을 넣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불러야 되죠. 이렇게 할게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를 우선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총 6가지 단계거든요. 처음에 레인을 만드는 단계. RO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만 분석을 하겠다. 그 다음에 밴드, 백그라운드를 얼마만큼 빼줄 거냐. 모드가 저희가 6가지인데 그 모드만큼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밴드고 이거는 밴드가 아니다. 밴드 디텍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제 옵션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주로 모르큘러 사이즈는 원디기 때문에 사이즈 마커가죠.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점, 여기서 엔드 끝나는 점 해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마커 하는 부분. 그래서 마커 같은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사이즈다.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2가지 캘리브레이션이 있거든요. 퀀터티 같은 경우에는 정량 분석으로 사용하시는데 위에 있는 퀀터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정량, 밑에 있는 노멀라이즈는
이름 자체도 상대적인 것 같죠. 상대적인 정량 분석인데 언제 써야 되냐. 주로 웨스턴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단백질인지 모르죠. 그냥 상대적으로 컨트롤에 비해서 1.5배, 0.5배 이럴 때는 노멀라이제이션 쓰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1 값에 몇 배 레이셔를 보고 싶다.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은 절대적인 정량인데 저희가 마커가 따로 나와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마커를 만드셔도 돼요. 얼마만큼 로딩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양이다. 바이오라드에서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한 7람다 로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백질을 섞었을 때 이 정도 인텐시티는 7나노그램이다. 이 정도 인텐시티는 10나노그램 이렇게 정량 마커가 따로 나와요. 이걸 쓰셨다 그러면은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양을 절대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걸 절대적인 정량, 뒤에 있는 걸 상대적인 정량. 웨스턴을 쓰시게 되면은 거의 이쪽 부분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화면이 이렇게 가시면은 오토매틱이 있고 스텝와이즈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용어를 매뉴얼로 바꾸자 그랬는데 안 바꾸시더라고요. 오토매틱은 말 그대로 오토로 하나, 두 개, 세 개 단계까지 언체크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만 체크되는 부분만 오토매틱으로 분석을 하실 때 근데 스텝와이즈는 하나 들어간 데서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토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여기까지만 분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 단계로 가서 내가 조금 더 에디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은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스텝와이즈로 해볼게요. 스텝와이즈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레인을 만드는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레인을 만들 텐데 밑에 보게 되면은 인스트럭션이 나오고 항상 파라미터가 나와요. 그 파라미터 클릭을 하게 되면은 레인을 만들 텐데 내가 매뉴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타이어 같은 경우가 내가 한 번 젤을 내릴 때 몇 단으로 몇 층으로 내릴 거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SDS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아가로즈는 저희가 3단으로 많이 해요. 96을 한꺼번에 쫙 내릴 때 그걸 3층이라 그래서 3개 타이어 얘는 하나 그다음에 레인은 몇 개인가 2, 4, 6, 8, 11 그다음에 이거는 밴드 폭을 얘기하는 건데 우선은 그냥 100으로 해서 설정을 해보고 다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시작되는 부분에 오른쪽에 가셔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레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시거든요. 뭔가 석연찮죠. 뭔가 2% 정도 부족한. 그래서 제가 쓰실 때 보게 되면은 에디스를 할 텐데 멀티레인을 10개, 11를 한꺼번에 내가 움직이실 때 하나하나는 싱글. 그래서 우선 멀티로 세 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밴드, 휘는 정도 아니면 리사이즈, 사이즈를 다시 조절을 하실 때 아니면은 밴드를 내가 다른 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하나를 덜 그렸네? 애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세요. 제가 다른 용어가 없으면 전부 다 왼쪽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SDS 같은 경우는 잘 안 내고 휘어진다. 그러면 중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사각형 하얀 게 생기죠. 그런 부분이 항상 그 명령어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그 명령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싱글로 이 부분의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커서 자체가 자꾸 모양이 바뀌죠. 그럼 그때 모양이 바뀔 때만 클릭을 하면은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사이즈를 조금 더 넣고 싶다. 그런 다음에 무도. 그래서 이렇게. 얘도 좀 사이즈를 넣고 넓힌 다음에 무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경우 거의 많지는 하지만 잘하시니까. 모디파이를 할 수 있는 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갖고 하면은 정말 이쁜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시는 부분. 다 됐다. 웬만큼 내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넥스트 파일 누르시면은 그래프가 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높낮이가 나타내는 부분이고 또 여기 하나가 나왔어요. 각각의 피크마다 어떤 밴드인지 확인이 되는 부분. 이 피크가 어디냐? 이 피크거든요. 근데 1번에서 지금 초록색 가로로 된 선 부분, 이 부분이 이 피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를 빼줄 텐데 총 6단계. 1번은 러버밴드. 그러면은
처음과 무조건 이 밴드의 인텐시티를 봤을 때 처음과 끝을 그냥 고무줄로 연결을 한 다음에 쫙 빼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백그라운드로 빼주겠다. 각각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미니멈 프로파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부분, 시그널이 낮은 부분을 전부 다 백그라운드로 빼주겠다. 이렇게 빠지는 부분. 그러면은 누가 봐도 여기는 선생님 백그라운드인데 시그널로 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쓰셔도 되는데 감안을 하고 쓰시면 돼요. 이제 얘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미지 렉탱글은 아까 이제 뭐 이미징 젤, 뭐 젤 분석하실 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 하나의 에어리를 정하고 여기에 있는 평균값만 내가 빼주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매뉴얼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매뉴얼로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매뉴얼로 베이스라인을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마음은 먹지 않는다 그래요. 다른 마음이라 하면 있던 시그널도 없애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상으로 없던 시그널도 이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주의하신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재현성은 아무래도 없겠죠.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난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인텐스만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 제가 이거 띄워놓은 거죠. 얘를 보시게 되면은 백그라운드가 정말 잘 빠져요. 각각의 굴곡발로 쫙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원리냐 그러면은 저희가 가상의 공을 생각을 했을 때 공을 이 높이만큼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가는 자국들이 생기겠죠. 맞물려서. 그 부분이 전부 다 백그라운드로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좋으냐? 이렇게 이 부분도 백그라운드고 여기도 백그라운드, 상대적으로 여기 백그라운드 값이 높죠. 제 같은 경우에 아가로즈도 그렇고 스미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도장에 보는 것처럼 다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얘만 시그널인 거죠. 얘는 아까 떠있던 게 다 도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공의 값을 보게 되면 작은 공을 굴렸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시그널이 다 들어가죠. 작기 때문에. 큰 공을 굴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어닥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수치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아, 이 정도가 백그라운드가 잘 빠졌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시그널의 침범이 안 되고 백그라운드가 빠지는 부분을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넥스트. 출시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커, 그러니까 밴드 디텍션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이제 뭐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그대로 디텍을 하게 되면은 웬만큼씩 되는 부분. 근데 누가 봐도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널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피크 디텍션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 그 다음에 맥시멈 픽. 두 개 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피크를 디텍션하는 부분은 작아요. 노이즈를 줄이겠다. 그러면은 이 값이 높을수록 작은 시그널은 디텍션을 안 하는 부분. 얘는 맥시멈 픽에 대해서 24%까지는 내가 전부 다 노이즈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선생님이 사시면 귀찮다. 이러면은 그냥 왼쪽 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피크가 인지해요. 이게 제가 봐도 더 쉽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설정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내가 봐도 얘는 시그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오른쪽 거 클릭하게 되면은 그 피클이 사라져요. 물론 이거보다는 이쪽에서 보고 내가 피크를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나타낸 거거든요. 똑같이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항상 이제 물으시는 부분이 이 피크를 딱 가장 정중앙에 클릭을 해야지만 디텍션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3번을 보게 되더라도 이 부분 실선에 있는 이제 점선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만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빼고 시그널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이제 6번 픽을 볼게요. 제가 이만큼을 에어리어를 정한 거예요. 여긴 백그라운드 다 빠지죠. 그래서 0을 하나를 더하나 0은 100개를 더하나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리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하고 싶다. 혹을 내가 14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부분이 더 부정확할지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은 전부 다 시그널에 대한 폭이 틀린데 그걸 똑같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토를 한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신 다음에 디텍션을 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을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클릭해도 그 밴드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3번은 없는 거, 4번
그다음에 5번 해서 각각의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쪽 에어리에서 결정을 했다. 그런 다음에 다 디텍션이 다 됐다 그러면은 넥스트 누르신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마커 기능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팔고 있는 마커 시중에 거의 이제 올려놨는데 마커라는 게 똑같은 람다 핸드3라고 해도 A사에서 만든 거랑 B사에서 만든 게 틀려요. 벡터가 틀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 실험실에서 선생님들 쓰시는 실험실에서 마커를 구매를 하셨다. 에딧한 다음에 여기 종 모양 보이시죠? 클릭하고 그냥 유닛이에요. MW를 할 거냐, 키로달톤을 할 거냐, 아니 1D 젤이다, 혹은 PI 값을 할 거냐, 아가로드 젤이면은 베이스테로 할 거냐, 이런 부분 유닛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마커를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77, 65, 50, 41, 해서 쭉 내가 써있다. 그런 다음에 던을 하게 되면은 뉴 스탠다드 8번이거든요. 이름 바꾸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뉴 스탠다드 8번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작되는 데다가 그 레인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마크 맞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꼭 이제 그래프 모리큘러 웨이트 캡처를 하게 되면은 모리큘러 웨이트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일직선이 될수록 제일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막 넣기 때문에 약간 휘어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서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MW를 해서 쭉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이거 1번 레인에 대해서만 나온 거고 각각의 올 레인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 가면은 쭉 보이세요. 그래서 빨간 거로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 마커라는 거는 저희가 하나의 비교 수치 Y는 AX라는 B라는 걸로 비교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레인지 밖에 있는 부분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넥스트.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정량값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값 자체가 얘가 100이다. 그다음에 캡처. 지금 1번 레인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100일 때, 지금 요 밴드거든요. 100일 때 위에 있는 밴드와 얘는 86과 95. 밑에 있는 거는 124. 그 값보다 높은 애들은 빨간색이고 낮은 애들은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절대적인 정량값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노멀라이즈를 내가 100 필요 있는 마이크로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뜨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분석하는 정량값과 뒤에 있는 노멀라이즈는 호환이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미지를 하나 열었으면은 그 파일에는 하나의 인포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각각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지울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얘를 100이라고 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캘리브레이션 볼륨에서 노멀라이즈 바뀌었죠. 이걸 100일 때 85, 76, 69. 그럼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 안 하죠. 가로로 하죠. 저는 똑같아요. 온레인 또는 컴퍼리즌을 부르게 되면은 가로로 쭉 분석이 돼요. 그러면 이 파일 자체 같은 경우에는 에딧에 가시게 되면은 엑셀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그대로 이 자체가 엑셀로 떠요. 그러면은 엑셀에서는 그래프 작업하기 훨씬 더 쉬우실 거거든요. 그 레이만 내가 가져가게 되면. 또한 내가 그림 파일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림 파일 지금 색깔이 지금 활성화되는 게 틀리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클립보드 클릭하게 되면은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엑셀이 그대로 보관이 돼요. 그러면은 한 사이클 전부 다 돈 거예요. 여기에서 분석을 해보다가 이 부분을 좀 더 손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단계를 가게 되면은 다시 수정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IQ테일이라고 해서 워낙 소프트웨어가 잘 되다 보면은 조작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저희는 마지막 내야 되는 데는 논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컨펌이 되는 데이터들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 가시면 보통 세이브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는 세이브 기능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선생님이 클릭 하는 것 자체가 자동 저장이 돼요. 다른 파일로 바로 생성이 돼요. 내가 만약 티프를 했다 그러면은 PMW 티프 1이라고 저장을 했으면은 얘는 티프가 아니라 다른 CMD라는 거 아니면 그런 파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IQ텔이 여기 깔려져 있다. 분석을 여기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함께 생성되는 파일을 갖고 가셔야지만이 분석된 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윗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제약회사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IQTL Security라고 있거든요. 그 Security는 뭐냐 그러면은 분석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석을 하고 선생님 제 상사다. 그럼 제가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이 메일 자체가 이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다시 어프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러면 이분이 보고 고쳐라라고 하는 트래킹이 다 남는 거예요. 리포터에.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정량하는 거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시큐리티가 강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특히 제가 분석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져보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너무 공교롭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데 여러 카피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선은 저희가 공룡 장비여서 이쪽에다 깔아둘 테니까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냥 이제 선생님들 랩탑에서 분석하실 수 있는 멀티가우즈라는 거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 분 얘도 똑같아요. 저희 홈페이지 가면은 제가 쫙 다 올려놨어요.